엄마들은 이거 꼭 보셔야 돼요. 아이들은 어른들하고 좀 달라서 이걸 보면 알 수 있지. 난 닥터이지. 안녕하세요. 연세일치과 정재용 원장입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을 이제 진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들은 성인보다 더 겁도 많이 내고 진료가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사실 아이들보다 부모님이 더 힘든 경우가 많아요. 지난번에는 진료를 하는데 아이는 정말 치료를 잘 받았어요. 울지도 않고 잘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옆에서 아프겠다 어떡하지? 아프면 얘기해. 엄마가 선생님 떼찌 해줄게 그러면서 실제로 저를 제 뒤통수를 때려가지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엄마는 아이를 좀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지만 그런 것들이 별로 치료에 도움은 되지 않으니까 좀 자제해 주시고요. 멈춰! 아이들 진료에 있어서 어떤 걸 좀 고려를 해야 되는지, 치아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들은 어른들하고 좀 달라서 정기 검진을 되게 더 자주 해야 돼요. 올해부터 건강보험이 좀 변경이 돼서 영유아 구강검진이라고 해서 생후 6개월부터 이제 30개월까지 유치가 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기에 맞춰서 구강검진을 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3번에서 4번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영구치는 만 6세부터 만 12세까지 그 시기에 맞춰서 치아의 발육 상태나 치아 관리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니까 그거에 맞춰서 치아 관리를 하시는 게 좋죠. 여기 충치가 있는 치아가 있는데 이거 전니 아닌가요? 아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 빠질 치아인데 굳이 치료해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당연히 이제 빠질 시기가 얼마 안 남은 치아라고 한다면 충치가 좀 있다 하더라도 초기 충치라든가 아니면 이제 아이에게 통증이나 불편감을 유발하지 않는 이제 충치라면 보통 그냥 지켜보기도 하고요. 하지만 어린 친구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충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고 급속도로 진행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충치 치료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아이의 충치가 이게 치료해야 되는 단계인지 아니면 지켜봐도 되는 정도인지 이거를 이제 집에서 이제 판단하시려고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꿀팁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꿀팁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를 집에서 부모님이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병원에서 체크를 하셔야지 집에서 자칫 판단을 하시다가는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소지가 많으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소아치과를 가야 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보통 일반 병원에서도 소아들이 진료를 받지만 아이들에 따라서는 이제 치아 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크고 그런 것들을 이제 크게 표출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소아 진료에 좀 더 익숙한 환경인 소아치과나 이런 데서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고 충치가 좀 여러 개가 한꺼번에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치료가 좀 힘들고 진정 치료를 통해서 한 번에 치료를 해야 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문적인 소아치과에서 진료를 받으신 게 도움이 되실 수 있죠. 소아치과를 가시면 특징이 있죠. 인테리어나 주변 환경도 아이들한테 좀 더 친숙한 포심을 좀 덜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해놓고 진료를 하게 되고 치료 설명에 있어서도 좀 단어가 다르게 우리가 설명하게 되죠. 마취, 뭐 주사를 놓을 거야 이런 표현을 쓰면 아이가 이제 겁을 내거든요. 우리가 이제 벌레를 잡을 건데 벌레가 도망가지 않도록 벌레를 잠재우고 치료를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마취를 진행하게 되고 물이 나오고 드릴이 돌아가고 이런 소리가 이제 공포스러운데 아이한테도 집에서 쓰는 청소기 같은 소리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벌레를 다 잡아들이고 빨아들이기 위해서 청소기 소리가 나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죠. 쉽지? 행동 조절하는 이 기술이 있는데 이제 홈이라고 해서 핸드 오버 마우스 테크닉이라고 해서 아이가 너무 소리를 지른다거나 너무 크게 운다거나 할 때는 이제 입을 좀 막고 조금 자제를 시키면 아이도 흥분된 상태 이런 것들이 좀 가라앉거든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기술입니다. 뭐 의사가 이제 아이를 겁주기 위해서 뭐 자기가 의미대로 하는 건 아니니까 혹시라도 이제 오해는 하시지 마시고요. 패디랩이라고 있는데 패디랩이라고 하는 건 아이들이 이제 진료를 받을 때 성인하고 다르게 아프거나 뭐 두려운 상황이 되면 손발을 다 움직이게 돼요. 그렇게 되면 진료를 할 때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몸부림치거나 손발을 너무 과도하게 움직이는 거를 구속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몸을 좀 덮어주고 하는 구속 장치가 있습니다. 말로만 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패디랩 한번 직접 체험해 보시겠어요? 아쉽지? 이게 패디랩이라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소아들 대상으로 하는 거고 하기 때문에 이 크기가 작아서 한번 체험해 보실래요?
그냥 누우면 되나요? 네, 여기 누워보세요. 아이가 너무 커서 보통은 이렇게 눕게 되고 이제 이거를 이제 채워서 흡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덮고 하시는 건데 너무 우리 소화가 우량해서 안 덮이네요. 이런 손이나 이런 것들을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하고 진료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이거 너무 쉽게 풀리는데요? 협조나 이런 게 좀 어려운 친구들에 있어서 진정 치료를 하게 되는데 웃음가스라든가 이제 약간 이제 졸리게 하는 약물 같은 거를 미리 먹고 치료를 한다거나 아주 드물게 뭐 소아 진료도 전신 마취를 하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수 체질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할 때는 당연히 아이의 전신 병력을 체크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아이가 괜찮은지 체크를 하면서 진료를 하게 되고요. 그런 것들은 부모님하고 또 상의를 통해서 동의하에 진행을 합니다. 쉽지? 제가 준비한 건 오늘 여기까지고요. 더 궁금한 것은 저희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 엄마들 조태구알 부탁드립니다.